안녕하세요. 정기호입니다. 제가 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7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이제 펠로우십을 하고 있으면서 좀 바쁘기도 했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을 만들지 않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전 영상에서 했던 거를 좀 이어서 하는 영상인데 솔직히 전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도 않거든요. 하도 오래돼서. 근데 그때 제가 뭐 펠로십에 들어간 거, 제 내과 일을 그만둔 거, 그거에 대한 내용이있는데 이번 영상은 제 학자금 대출 빚에 대한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초반에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그 영상에서 제 학자금 대출 빚을 말씀드렸거든요. 그 금액을. 그 영상을 찍은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다행스럽게도 뭐 이게 다행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그 학자금 대출 금액이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왜냐면 코로나 시기 때 그 이자율이 이제 퍼스가 됐거든요.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자를 매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6.5% 정도 했는데 꽤 크죠. 꽤 긴 시간 동안 한 2년 정도 동안 이자가 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원금보다 빚이 크게 불어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제 이자율이 다시 발생이 되면서 그 이자가 붙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 금액이 제 빚이 얼마였는지 보고 싶으시면 그 영상을 보시기 바래요. 하여튼 저는 이제 의대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후 지나지 않아서 PSLF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PSLF가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를 줄여서 말하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 학자금을 빌리고 내가 이제 일을 시작할 때 학교가 끝나고 일을 시작할 때 비영리 단체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아니면 120개월 동안 1년에 버는 금액의 10%를 그 다음 년에 12개월로 나눠서 내면 그거를 이제 120개월을 채우면 그 나머지 금액은 무엇이 되던 정부에서 이제 forgive, 없애주는 거예요. 이 비영리 단체가 이제 미국에서는 텍스 코드 501 C3인가? 501C3? 어쨌든 그런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곳에 가서 일을 하면 그 금액을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빌린 빚이 50만 불이라고 해요. 그러면 원래 같으면 50만 불을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자가 붙으니까 50만 불보다 더 넘게 갚게 될 텐데 내가 1년에 버는 금액이 10만 불이라고 해요. 내 빚은 50만 불, 내가 버는 건 1년에 버는 건 10만 불. 그럼 10만 불의 10%면 만 불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번 연도에 10만 불을 벌었으면 다음 연도에 그 만 불을 12개월로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년에도 제가 10만 불을 벌면 거기서 10%를 그 다음 년에 12개월로 나눠서 내고 그렇게 해서 120개월이라는 게 채워지면 내가 결국 낸 돈은 만 불씩 10년을 냈으니까 10만 불이 되는데 내가 빌린 원금은 50만 불하고 40만 불 차이가 나잖아요. 내가 갚아야 할 게 돈이. 그리고 이자가 붙은 거 따지면은 아직도 한 50만 불, 60만 불 이렇게 더 내야 될 텐데 그런데 이 PSLF를 통하면 그 나머지 40만 불 플러스 알파 되는 금액을 이제 정부에서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년짜리 내과 레지던트를 했는데 이미 레지던트 끝날 때 벌써 2년 반어치 그러니까 한 30개월어치가 이미 채워졌어요. 이게 왜 좋냐면 레지던트 때는 내가 받는 연봉이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레지던트의 10%를 다음 년에 내는 것과 어텐딩이 돼서 미국에서 의사가 돼서 그거의 10%를 내는 거는 금액이 꽤 큰데 하여튼 저는 레지던트 시작이 돼서 이제 내과 의사로서 제가 밤에 일하는 내과 의사로서 일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낙터니스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비영리 단체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많은 병원들이 비영리 단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을 찾는 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제가 2년 정도를 일을 했거든요. 펠로십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2022년도 8월 달에 시작해서 2024년도 6월 말까지 2년 조금 안 되게 일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 PSLF 그 개월 수가 120개월 중에서 뭐 58개월, 60개월 정도 채워졌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펠로십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펠로십들도 비영리 단체 병원에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하는 펠로십 경우 한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서 하는 펠로십이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에 포함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2024년도 3월달 말에 제가 펠로십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제가
제가 이메일을 체크했는데 제가 원래 쓰지도 않는 이메일인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이메일을 보고 있었는데 이 펠로십 어퍼튜니티가 있다라는 이메일을 봐서 좀 흔치 않은 경로를 통해서 이 펠로십을 얻게 됐어요. 그 이메일을 보고 제가 이 펠로십을 하겠다고 계약서를 쓴 게 한 1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동안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PSLF라는 것 때문에 내가 내과 생활을 계속 하면서 한 5년 정도 더 일을 해서 120개를 채우고 나머지 금액을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펠로십을 선택을 하면 제 학자금 대출 빚을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시작하면서 내과 일을 시작하면서 일을 좀 더 많이 했어요. 다른 의사들보다. 다른 의사들이라고 말하는 거는 제 병원에서 제가 하는 일을 하는 의사들과 비교해서예요. 가끔씩 댓글을 보면 뭐 한국에 있는 의사들은 제가 하는 이 양이 보편적이다. 제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시는 댓글들을 몇 번 봤는데 저는 미국에서 일을 하는 낙터니스트인데 제 병원에서 똑같은 계약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지 다른 과랑 비교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의사분들과 비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하는 일을 하는 내과 낙터니스트 의사분들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제가 2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한 2배 정도의 시프트를 일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저는 빨리 학자금 대출 빚의 금액을 빨리 벌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PSLF라는 게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뭐 이게 없어진다 그런 말도 있고 이 PSLF가 되지도 않는다 뭐 결국에 120개월 채워도 뭐 되지 않는다 그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대비해서 그 금액을 빨리 채우고 싶었어요. PSLF가 계속 유지가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차를 사던 여행을 하던 집 다운 페이먼트를 하던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비를 하지 않고 PSLF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많은 금액을 빨리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초반부터 많이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제 마인드세트를 갖게 해준 유튜버들이 좀 있는데 미국 유튜버들 중에서는 데일 램지, The Money Guy Show, 최근에는 Caleb Hammer 같은 분들이 계시고 한국 유튜버 분들 중에서는 부익남, 월급쟁이 부자들, 그 다음에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같은 분들의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그런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뭐 화이트 코트 인베스터스나 아니면 머니 사이콜로지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런 마인드셋을 갖기 시작했어요.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일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의 부를 쌓아놓고 대비를 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 일을 하는 동안 육체적과 이제 정신적으로 좀 힘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걸 좀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많이 지치는 거예요. 이제 2년 가까이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달들은 한 달에 하루 이틀 쉬어가면서 일한 때도 많았고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일을 하고 오전 8시까지 출근한 적도 있어요. 집에 와서 샤워만 하고 간 적도 있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육체적과 정신적으로 좀 힘들고 있었는데 펠로십이라는 기회를 얻게 돼서 저는 과감하게 PSLF라는 거 포기하고 그걸 선택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제 학자금 대출 빚을 제가 얼마나 갚았을까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2024년도 4월 달쯤에 큰 금액을 갚고 이제 나머지를 조금씩 해서 2024년도 6월 달까지 빚을 다 갚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학자금 대출 빚은 0원이 됐어요. 제가 내과 의사로서 일을 하는 동안 이제 알바 겸 일을 한 게 있거든요. 다른 병원에서. 그때는 텍스를 떼기 전에 돈을 받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1099으로 받아서 한 건데 그때 받은 돈을 제가 다 써서 2025년도 3월 달인데 이제 텍스 보고를 저번 주에 했는데 그때 텍스를 내야 될 거를 다 내고서 지금은 제 재산이 net worth가 0원이 됐어요. 아무 빚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내과 의사로 일을 하고 지금 7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만성 정맥 부전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되기 위해 그 펠로십을 하고 있는 동안 자산이 0원이라는 게 조금 슬피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요. 어떤 분들은 왜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서 그 이자율을 받던가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은행 어카운트에서 받는 이자율이 4.5%였는데 제 학자금 대출빚 이자율이 6.5%다 보니까 제가 버는 금액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말이 안 됐어요. 주식에 왜 넣지 않았냐 하면 물론 주식에 돈을 넣고 주식이 시장이 좋으면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불확실하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 돈을 빨리 갚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갚게 됐어요. 그게 뭐 길게 봐서 좋은 선택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빚을 다 갚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4월 달에 꽤 큰 금액을 갚다 보니까 제 크레딧 점수가 한 50포인트 정도 이렇게 올랐어요. 그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제 빚을 다 갚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좀 포함되긴 하겠지만 더 큰 원인은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메일이나 댓글로 자기는 이 학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의대에 가는 거를 포기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한 예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뭐 명품을 샀거나 뭐 좋은 집을 샀거나 좋은 차를 샀거나 하면은 이렇게 빨리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했을 거예요. 이 차는 제가 전에 끌던 렉세스 GX470에서 바꾼 차인데 그 차는 연비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펠로십을 할 때 되게 운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다시 바꾸게 됐는데 이 차는 8,000불 주고 산 2013년도 도요타 프리우스예요. 그런데 제가 좋은 차를 사고 싶어서 더 비싼 차를 샀으면 몇만 불짜리 된 차를 샀으면 저는 이제 학자금 대출 빚을 다 갚지 못했겠죠. 그래서 저는 내과 일을 계속 하는 것과 이 펠로십을 선택하는 그 갈림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좀 쉽게 펠로십이라는 걸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돈을 세이브하지 않고 펑펑 썼다면 저는 아마 이 펠로십을 선택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꽤 많은 금액을 포기하면서 PSLF를 포기하면서 이 펠로십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빚을 갚을 만한 금액을 저축을 해놓지 못했다면 저는 이 펠로십이라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자,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유튜버 분들의 영상들도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제가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는 좀 더 꾸준히 올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제가 펠로십이 이제 한 3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 제 펠로십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고 그런 영상들을 좀 많이 올리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